5.18 때 광주 시민을 향해 처음으로 총을 쏜 계엄군이 훈장까지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실이 광주 MBC 취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2곳이 결국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풀 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광주 지역 법인 택시들이 내일 하루 전면 휴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당시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장된 이들 가운데 최초 발포자가 포함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엄군에게 총을 맞았던 당시의 소녀는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는 예우를 받으며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10일 공수여단 소속 참호대위는 시위대를 향해 M16 소총을 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향한 첫 발포였고 고교생 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18 첫 총기 진압 당사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최초 발포자인 계엄군 대위는 80년 5월 24일 군인들 사이에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지만 계엄사 문건에 보면 전사자로 처리됐고 국방부 장관의 전상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국가유공자 책정돼가지고 현충원에 놓여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 날 일이죠. 더구나 해당 대위가 받은 화랑무공훈장 공적조서에는 사태 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작됐죠. 그 당시에 시민들과 교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시민을 진압한 가해자인 계엄군과 피해자인 시민들을 동시에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또 5.18 피해자들과 5월 민주항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가 재심사를 하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5.18 계엄군은 7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국 바뀌었습니다. 총체적 부실 논란 속에 6곳 중 2곳의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광주시는 책임을 물어서 담당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일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가 기존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고 나머지 4개 공원은 기존 업체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사업 제안서가 부적격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광주도시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차진 반납하면서 차순위 업체인 한양으로 지위가 넘어갔습니다. 2지구는 업체명 표기에 따른 감점 등이 재산정되면서 최고 득점자가 호반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을 광주시가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안사나 또 그 시민 여러분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는 업무의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민간공원 주무 과장과 계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락업체의 반발 등 후유증이 우려되면서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변경됐지만 많은 논란과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평가에서 탈락한 업체가 불복할 경우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오는 2020년 이전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어려운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에게 맡기는 대신 부지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는 오는 2020년 모두 해제되는 일몰제에 대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스스로 뒤집은 광주시의 황당한 행정에 탈락업체가 문제를 삼을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가져갈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을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습니다. 업체가 이의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한 경위, 기밀 사항인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 또 건설업체로 흘러간 경위까지 모두가 의혹투성이라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시가 우선 협상자를 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사가 스스로 지위를 반납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던 제안심사위원회가 감사 결과에 반발하자 알아서 지위를 내놓음으로써 업체 변경에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모든 논란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고 김용균 씨는 공기업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겠다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공공부문 현장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업인 서부발전에서 운송설비 점검 업무를 하던 고 김용균 씨는 채용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무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홀로 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발전소 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은 서부발전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국공립교육기관은 정부가 낸 정규직 가이드라인 1단계에 해당하는 우선 적용 대상이지만 현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청소 담당 직원 등 비정규직 500명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방침대로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삶 자체가 힘이 들겠습니까? 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부 콜센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180여 명 가운데 150명만 정규직화를 시키겠다는 사내 공고문이 붙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 같이 어떻게 전체 고용이 되게끔 으쌰 채우자라는 분위기보다는 아무래도 계속 자기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서로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고. 또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거나 속도가 더딥니다.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지침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런 편차를 일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강제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650여만 명. 노동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 기업들조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민선 7기 첫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최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베끼기와 짜깁기 투성이었고 심지어 다른 의회의 연수 보고서 내용까지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0월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내놓은 결과 보고서입니다. 총 38쪽짜리인 이 보고서의 3분의 1가량은 연수 국가와 주요 관광지,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용도 여행사 등에서 받은 게 대부분입니다. 방문했던 기관의 구체적인 연수 내용을 기록한 부분, 한 복합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에 대한 2페이지 전체가 경제지와 일간지의 기사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다른 기관의 연수 내용 곳곳에도 각종 기사나 홈페이지 등에 적힌 설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년 전인 지난 2012년 경기도 고양시 의회가 작성한 싱가포르 연수 보고서, 여수시 의회 보고서에도 이와 내용이 같거나 단어만 약간 수정된 부분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안 정보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더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호텔 관계자와 마이스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재한 부분. 인터넷에 직접 찾아봤더니 역시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발견됩니다. 작성 시기는 지난 2009년 2월. 무려 10년 전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이름만 지운 뒤 직접 설명을 들은 것 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인 총평 파트에도 일간지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연수 자체는 충실하게 진행됐으며 연수 후 논의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정책을 보고서에 담아냈고 시 집행부에도 건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인터뷰 내용 등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심히 그리고 더 관리를 잘하는 걸로. 6박 8일 동안 진행된 싱가포르 연수 비용은 1인당 317만 원. 시의원 6명과 의회 직원 2명 등 모두 8명이 이번 연수에 2,5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려면 굳이 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사점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내실 있게 담는 것이. 여수시의회는 내년 해외 연수비로 의원 1명당 32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광주 택시업계가 내일 하루 동맹휴업에 들어갑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법인 택시 3천여 대와 상당수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내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택시 동맹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서비스 출시에 반발하고 있고 광주 택시업계는 어제 민주당 광주시당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택시 휴업에 대비해 일반 택시와 법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를 1시간 연장 운행합니다. 시내버스는 77개 노선 931대가 21일 새벽 1시까지 430회가량 횟수를 늘려서 운행하고 지하철은 21일 새벽 0시 30분까지 상하행선을 각각 4회씩 늘려서 운행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 덕흥대교 근처에서 활어 운반 차량에 실려가던 장어 100여 마리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30분가량 일부 차선을 통제한 채 장어를 수거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32살 한모 씨가 장어를 운반하던 중 트럭 적재문이 고장나 열리면서 장어들이 도로로 쏟아진 것으로 보고 한 씨에게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원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등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광주 YWCA 산하 아동양육시설 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설 원장인 임 씨는 지난 2016년 이 시설에 거주하던 17살 A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A양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하는 등의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0월부터 직무 정지된 상태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가 농협과 계약을 맺고 수매 예상 대금의 60%를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월급처럼 미리 받은 뒤 수학기 수매 대금에서 갚는 제도로 발생하는 이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장목을 벼 위주에서 과수와 채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 무등경기장이 아마추어 야구장과 생활체육시설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기존 야구장 부지를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경기장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만듭니다.